네, 작업 시작하기 전에 우선 뭐 저는 장갑을 낍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갑이 좀 너저분 지정을 합니다만은 일단 인두기 같은 경우 하더라도 이게 살짝 우리 물집 잡히듯이 그런 정도로 충격은 많이 없더라고요. 왜 또 이런 거 하면서 전기가 이렇게 고전압 220V라든지 직류 DC값 300V 또 그 언저리로 방전되면서 다 하겠지라고 하다가 찌릿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찌릿찌릿 감전되다시피. 네, 그런데 이제 장갑을 끼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절연 효과가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장갑을 끼고 많이 합니다. 이러다가 찌릿하든지, 네, 그 다음에 납땜 못하든가 할 때 이게 좀 상처를 입는다는 할 때는 그래도 리듬이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전원공급 보드죠. 예, 출력 라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단자, 그 다음에 또 터미널처럼 되어져 있는 쪽에 꽂을 수 있는 커넥터 많이 있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전기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꽂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고장 증상을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인데, 네, 전기를 꽂았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뒤집어 볼게요. 입력 측은 이쪽이거든요. 하얀선, 검정선 들어가는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출력 측입니다. 보통은 이제 빨간색, 검정색, 뭐 노란색 이런 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출력단이죠. 빨간색 보통은 5V나 12V. 근데 노란색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12V, 빨간색 5V 이렇게 많이 구분됐는데 여기서는 색깔이 빨간색이 출력 단자로 되겠습니다. 자세한 전압은 사양표를 좀 봐야 되겠는데 보통 이제 가운데가 닐레가 있으니까 딱 봤을 때 닐레이 전압이면 12V 이상은 나와야 되겠다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쪽에 이렇게 뒤집어서 봤을 때에 3핀짜리로 되어져 있는 우리가 FET나 또는 다이오드처럼 되어져 있는 소트키 다이오드처럼 보이는 게 두 개가 있네요. 방열판 하나를 썼고요. 몰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보통 F자 끝에 F자가 붙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집어 볼까요? 뒤집기 전에 한번 좀 살펴볼 게 있겠네요.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쭉 들어가서 라인 필터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이오드 브릿지 다이오드 거쳐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구나, 여기가 1차단 FET겠구나 라는 경우를 감을 잡으면서 진행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출력단은 이쪽이겠죠. 이쪽이 출력단.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나머지 제어하면서 이쪽에 제어회로 출력단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릴레이가 있으니까 뭐 스위칭 회로가 하나 있을까, 온오프 동작시켜주는 그런 조건 만족이 돼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딱 나오자마자 중요한 경우는 테스트 포인트에서는 출력단 커넥트에서 전압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이쪽에 있는 트랜스포머 2차단 바로 건너뛰어서는 나오는 쪽 입구가 뭐가 있냐면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 얘는 펄스. 네, 그러니까 교류처럼 나오는 펄스가 브리스 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를 거쳐서 바로 직류로 바꿔주는 이런 파형들이 직류를 바꿔주는 그런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쪽 출력단에서는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여기 있는 컨트롤러 이게 해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점 정리 잠깐 중간에 하자면 전압이 들어가면 2차단 다이오드 쪽에서는 출력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조심하면서 전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납땜도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가 들어가는 자리가 1차단 1 써놨죠. 1 보기 좋게끔. 1차단 전압을 측정해보면, 여기서 측정을 해보면은 2번 핀, 여기가 2번 핀,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는데 2번 핀, 여기가 300V가 찍히네요. 이게 300V. 그리고 이 데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콘덴서 여기. 저는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이게 보시면 띠가 있지 않습니까? 띠가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라운드 표시를 하는 게 맞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띠 불러 있는 자리, 그게 기판상에서 봤을 때 안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뒤집어 봤을 때 우리 보통 뭐 지도정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남쪽이고 어느 쪽이 북쪽인지 그거를 찾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띠 둘러 있는 곳이 안쪽으로 돼 있다, 띠 둘러 있는 곳이 기판상에서는 안쪽에 있다. 그래서 만쪽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바깥쪽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찍어보면 몇 볼트? 뭐 300볼트 이상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리가 쭉 따라가 이렇게 쭉 따라가면 여기 IC에 여기가 이렇게 1번, 2번 핀이 여기가 300볼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220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자리가 날로 꺼지는 소리입니다. 요 자리가 트랜스지 않습니까? 여기 1차단 발진해서 2차단 넘어와야죠. 1차단 발진해서 2차단 넘어와야 전압이 낮은 전압을 내려서 출력이 나가는 자리거든요. 방향성이 이게 여기.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라운드가 다르니까 이 자리는 찍었을 때에 이렇게 300볼트가 나왔지만 테스트기를 이번에는 이쪽 테스트기를 좀 바꿔가지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가운데가 극성은 야가 해주니까 이렇게 찍었을 때 다이오드 이쪽을 찍어야 되겠네요. 찍게 되면 전압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출력이 나가기 이쪽에 그 캡을 나가기 전에 여기 트랜스에서 넘어오게 되면 뭔가 전압이 와줘야 되잖아요. 피드백 그 다음 단계고 이게 순서로 왔을 때 순서가 조건이 됐을 때 피드백 돌아와야 되니까 그까지 피드백 안 돌아오면 계속 안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안 나와주죠. 이게 고장이라는 거죠. 1차단과 2차단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안 나올까요? 그걸 고치는 게 지금부터 하는 일입니다. 네, 그거는 IC인데 또는 2차단 어딘가 조건 만족이 안 되니까 회신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 와야 되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걸 여기에서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FB. 그럼 FB를 또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센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센서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도 온도 설정을 해놨다든지 했을 때에 온도가 24도 맞춰놨으면 온도가 24도 맞춰놨을 때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밑으로 온도를 내리는 것이니까 이게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24도다 그러면 더 이상 출력이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올라오면 25도면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갔네 해서 다시 신호를 내보내서 모터를 돌려가지고 시원스럽게 해줘야 되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보통 센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제당 센서 이런 건데 여기서는 그 FB가 뭐냐면 피드백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서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출력을 내보내겠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회신 피드백 단자에서는 FB입니다. 네, 그거를 이쪽 모니터를 통하여 이 부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를 잠깐 좀 끌게요. 이렇게 전기를 빼고 이 상태에서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전압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찍어보면 아까 2번 핀 그대로였죠. 여기를 찍어보겠습니다. 아까 300V 정도 나왔는데 전압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코드를 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현재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경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뭐가요? 네, 발진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에 서서 자연방전이 조금 그래도 이런 식으로 될 때 아예 잘 안 될 때는 자연방전이 안 되도록 되어져 있는 회로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느 파트가 고장났을 것이다. 그런 걸 봐가면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자 하는 게 회로 분석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여기서는 핀이 1번, 2번, 3번, 4번 총 핀수는 4개입니다. 총 핀수는 4개. 이 핀맵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데이터 시트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옮겨서 잠시 손으로 들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떨리면서 영상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현재 4핀짜리 이거거든요. 1번이 그라운드. 아까 2번 핀 제가 찍었지 않습니까? 300V 나온다는 2번 핀 자리 찍었었고요. 이거를. 그 다음에 3번이 VC. 4번이 FB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FB가 피드백. 이쪽에 회신이 돌아오는 거. 우리말로 센서. 이렇게 표현했던 게 4번 핀이 되겠습니다. 핀은 총 하나, 둘, 셋, 4핀이 되겠고요.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드레인, 여기가 출력, 그 다음에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서 패턴 상에서 쪼개서 코일 거쳐가 트랜스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쪼개서 이쪽으로 쭉 빠지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 자체가 이쪽 IC에서는 입력이 되겠습니다. 온오프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여기 게이트가 이쪽에 있는데 IC 내부라서 찍어볼 수가 없죠.
드레인에서 펄스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회로를 이해를 할 때에 이거는 피드백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뭐 버퍼라든지 또는 비교기라든지 또는 뭐 증폭기 같은 이런 회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화 회로가 하나, 둘, 셋, 입력이 3개, 출력이 하나짜리네요. 여기는 이제 SR, RS, 플립플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Q가 출력이고 쭉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조건이 됐을 때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있는 게 이게 낫이지 않습니까? 난드, 인버터. 반대 표시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쪽에 푸시풀로 하나는 보내면 땡기고 그런 식으로 한쪽만 나가고 이게 그래서 여가 0이 나오면 안 들어가 출력이 안 나오고 여가 1이 나오면 여가 출력이 되고 그래서 한쪽 푸시풀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기가 펄스가 움직여주면 그만큼 출력이 돼서 온 오프 해줌으로써 여기 트랜스에서 전기 대기하고 있던 게 쭉 빠진다. 트랜스의 자장이 넘어져서 2차단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IC만 그리는 겁니다.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에 해당되어져 있는 핀맵에 해당되어져 있는 설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프트 스타트가 하나 있는데 이 핀수가 하나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핀짜리 해당되어져 있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D평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5번 핀 안 쓰고 NC, 노 커넥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 소프트 스타트.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여기 그 220 타입의 F 몰딩 되어져 있는 거라서 이쪽에 해당되어져 있는 것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이 1번이 그라운드가 여기에 되겠고요. 여기가 1번. 2번이 여기. 그 다음에 블록 다이너 왔을 때 3번이 야가 일할 수 있는 조건 해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게 보통 VCC. 콜렉터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는 VDD. 드레인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즉, VC가 됐든 VDD가 됐든 우리가 수련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보통 밥줄이라고 합니다. 이 IC가 일할 수 있도록 조건 만족을 해주는 게 여기 전압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일을 시켰을 때 돌아오는 거, 여기 회로 사용해서 이게 피드백.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 받듯이 온도 조정하듯이 센서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걸 피드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기판상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체가 몰딩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세우치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기에 몰딩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쇠하고 알루미늄 붙어도 쇼트가 아니라 절연 상태다. 그래서 1차단과 2차단 같이 열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전기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F자 붙인 몰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1차단을 뒤집어서 반대로 보시게 되면 제가 테스트 하려고 일자 써놨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려고 일자 써놨고 테스트 하려고 이런 식으로 여기 스코프 컷만 연결할 수 있도록 묶어놨습니다. 하나는 스코프 선이고 하나는 이쪽에 되어져 있는 게 여기 전압계고 동시에 1차단 전압을 스코프 파형과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하나 해놨습니다. 2차단은 그냥 그 테스트기로 찍어 보려고 이렇게 따로 주문을 옆에다 놨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할 게 왜 출력이 안 나오는지 그걸 출력이 나오게끔 해야 되고 그걸 고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느 부품 어느 IC가 고장 났는지 어느 회로가 동작을 안 하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지금 내용입니다. 자, 이런 때에는 이제 스코프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프 파형을 바꿔놓고 여기에서 그리고 프로브를 준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IC에서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핀 총 핀이 4개지 않습니까? 1, 2, 3, 4 지그재그로 해놨어요. 이게 패턴이 2번 상에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 찍었던 게 바로 패턴이 이렇게 이서졌기 때문에 아까서 2번 핀을 찍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번 핀 이 자리 옆에 밀려가지고 합선되지 않도록 찍게 해서 2번 핀을 여기를 찍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기를 한번 꽂아 봅니다. 합선될 건 없죠. 찍고
전기를 넣어볼게요. 전압이 나오죠. 전압이. 아까 찍어봤지 않습니까? 이쪽 테스트기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이걸 내려놓고 아까 2번, 1번이 그라운드, 2번이 찍으면은 이게 300V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2차단 출력될 수 있는 것 쭉 건너편에서 바로 이어가지고 전압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고장 증상입니다. 고장 증상은 여기서 우리가 쉽게 팔려한다 그러면 설명 안 하고 온다 그러면 여자를 먼저 딱 찍어 봅니다. 전압은 탁 올라오네. 발질 안 하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고장났을 것이다. 그걸 감 잡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내려놓고 잠깐 전원을 빼고 방전되고 작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불량난 부품을 찾아서 시정을 하고 네, 그리고 전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고장난 거 생각하신 거 하고 이번에 이제 고친 뒤에 이런 부품들을 갈고 나서 그 파형을 전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느끼고 바라볼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거를 지금 현재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찍을까요? 생각하셨죠? 네, 이런 때는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동급시다. 레벨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까와 똑같이 2번 핀을 찍어 봅니다. 2번 핀이 뭐죠? 네, 2번 핀이 드레인입니다. 드레인. 여기서 나오는 출력단. 여기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쪽 트랜스 연결돼서 나오는 주기가 여기가 2번 핀이 드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드레인 자리 찍고 여기가 2번 핀인데요. 이 자리가. 근데 여기서 찍는 뭐냐면 이제 쇼트 합선 미끄러짐을 스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를 찍고 부드럽게 세게 눌리면 미끄러질 염려에 있어서 찍기는 부드럽게 살짝 찍고요. 안전하게. 그리고 전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때 시선 처리는 어디로 하시냐면 이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기 넣습니다. 시선은 어디? 아까와 다르죠? 파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형. 아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직선 쭉쭉쭉 나왔죠? 네, 지금은 펄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오토를 눌러서 찍어보면 이와 같이 파형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안정되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하고 뭐하고 지금 뭐가 다를까요? 전압은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똑같이 찍어보시면 렌즈를 바꿔가지고 찍었을 때에 여기 2번 핀 같은 자리죠. 지금은 내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게 그러면 뭐가 좀 바뀌었을까요? 자, 바뀐 거 이쪽 테스트기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측정을 해봅니다. 여기 아까 똑같이 찍었을 때 전압이 안 나왔죠. 자, 이걸 이렇게 찍으니까 12.25V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왜 안 나왔을까요? 여기에 이런 펄스가 나오질 않았어요.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1차단에서 2차단으로 자장을 넘겨주니까 2차단이 그 자장을 받아서 다시 이쪽 부품 다이오드를 통해 가지고 직류로 바꿔주면서 직류값 해당되어 있는 코일 그 감져 있는 건선비만큼 12.25V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느낄 거. 첫 번째는 파형을 찍었죠. 자, 두 번째 여기서 하나 더 느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코프 찍어놓고 했으니까 전압 렌즈로 다시 바꿔놓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여기가 300V 나왔죠? 찍었을 때 아까 전압이 서서히 떨어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뭐 102, 150 뭐 이런 식으로. 정상적일 때는 어떻게 찍힌다 그랬죠? 전압이 방전이 일치된다.
이 방전이 일치된다는 거를. 자, 코드 빼봅니다. 전압이 뚝뚝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정상적일 때 하고 비정상적일 때 하고 이런 식으로 후딱후딱 빨리빨리 어느 파트가 고장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스코프 모드로 하고 어디를 찍어 본다고요? 드레인. 이렇게 드레인. 왜 그러냐면 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드레인을 찍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찍고 전기를 넣어봅니다. 네, 나오죠? 파형이 아주 깨끗하게 후딱 빨리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안정되게. 이거. 그 이유는 말이죠. 자, 이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드레인을 찍었을 때 펄스가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고 좀 달랐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는 그라운드였고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이 조건만족들 해당되어 있는 이렇게 그 오화 게이트라든지 또 노화 게이트, 이런 이제 버퍼 비거기, 이런 풀리플로 이런 내용들 자체가 조건 만족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찝찝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같은 경우는 111 들어가면 여기가 1 나오는 게 오화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조건 만족이 굉장히 많이 까다롭죠. 낫 게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노멀 게이트도 있고. 이제 신호, 포트가. 여기는 입력 단자도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자체부터가 동그라미 하나 더 있네요. 조건이 만족이 좀 다릅니다. 기호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거는 동그라미. 인버터라고 하기도 하고 낫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조건 만족들이 일부분 좀 불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가 일을 바로바로 처리를 못하고 방전도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런 거는 회로가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따로 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품 전체를 가는 겁니다. 부품 전체를. 여기서 또 우리가 보통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거 게이트잖아요. 이게 뭡니까? FET잖아요. FET. FET에서 보통은 여기가 이제 게이트지 않습니까? 게이트. 여기 게이트 찍어볼 수 없잖아요. 펄스를. 그래서 여기가 드레인을 찍는 겁니다. 이게 드레인을 찍었을 때 드레인 펄스 나오는지를 확인했을 때에 부품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보고 가려되겠다 안 가렸다 그러는 것입니다. 네,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전압을 우리가 측정해 본다 하면, 네, 이쪽에 현재 전압을 찍었을 때 약간의 전압은 남아 있습니다. 콘덴서가 완전 방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전기를 꽂게 되면 전압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2차단 출력 전압이 안 나오는 거였는데 이번엔 수리했기 때문에 전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압을 측정해 봤는데 고장 났을 때에는 이번에 다시 스코프 파형을 좀 바꿔서 보시면 아까 절점에 기억하셨다시피 스코프 파형이 안 나왔고 지금은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자리 찍었을 때 이 자리가 어디에 드레인, 이런 파형이 나오니까 2차단 전압이 나오는 거를 알 수 있구나 라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느낄 점은 이 전압만 가지고는 다 수리를 빨리빨리 진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묻지마 할 때는 부품을 다 갈아버리면 끝이죠. 이거 핀 4개 뽑아가지고 이게. 그렇지만 공건 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다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압 300V 나왔지만 전압만 가지고는 양부 판정 고장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경우, 이때는 이제 스코프로 지금처럼 파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했을 때에 이런 걸 할 수가, 양부 판정할 수가 좀 수월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형 같은 경우도 이제 본다 그러면은 아까 같이 팍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여기에서 이거를 전압을 또는 1X, 10X 이런 거 막 바꿔놓고,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X 있고 뭐 10X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네,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야가 꺼볼까요? 그리고 켜봅니다. 그것도 찍어볼게요. 지금 전기는 들어간 상태니까 그 값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타임베이스를 보시면 이런 파형이 아까 렌즈가 쭉 올라왔어요. 저쪽 이쯤만큼 올라와 있던 거였고요. 이걸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상지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타임베이스를 좀 조정해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프리퀀시라 해서 주파수가 뜨는데요. 네, 49.1kHz. 따르면 이제 오토로 누르시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이게 49.1kHz. 현재 주파수가 49.1kHz로 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전압, 그 다음에 피크치. 이거는 평균 전압, 네, 피크치를 적어내서 듀티는 96.4%. 일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듀티 사이클, 주파수, 점유율 이렇게. 주로 이제 몇 가지 쓰는 것들만 밑에 렌즈 표시해놓고 이제 보는 거고요. 모양을 좀 보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파형이 나오는데 전압이 2차단에 안 나온다. 그럼 2차단에 뭐 쇼트키 다이오드가 고장났든지 아니면 우리말로 제일 처음에 시선 가는 곳이 컨덴서, 캐패시터 뭐 그런 걸 본다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전압이 여기서는 이렇게 딱 찍어보니까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1차단부터 붙는 거고 1차단은 어디? 전압이 들어가서 쪽에서 210 들어가는 ACR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트랜스 앞벽까지가 1차단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쪽에 있는 쪽에 저기에서 2차단이고 그래서 여기에 IC 찍었을 때 드레인에서 또는 게이트에서 이런 펄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는 1차단 고장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도 안 나온 2차단 이쪽에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2차단 고장일 것이고 이런 파형이 찍을 때하고 안 찍을 때하고 또다시 선별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파형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또 아까처럼 센서에 해당되어 있는 피드백 그쪽 회로를 또 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점 정리가 좀 어수선하게 좀 생겼습니다만은 여기에 펄스 찍어보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전압을 찍었을 때에 이게 왜 전압이 자 이쪽에 노란 테스트기로 찍어 볼게요. 하나 그라운드에다 물려놓고 노란 테스트기로 찍어 볼게요. 찍으면 여기 보시는 전압이 291V 찍히고 있네요. 자 여기서 아까 펄스 나오는 거하고 이게 전기를 뺐을 때 방전되는 거 설명드렸죠. 근데 그걸 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방전됐을 때 전압을 측정해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때는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구분해 보실 수가 있다 라고 해서 고장난 파트, 고장난 위치 그런 거를 측정하면 그런 거를 빨리 간파할 수 있다라는 경우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내에 영상이 보시면 이제 컨텐츠도 있고 광고용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컨텐츠처럼 좀 고급 영상처럼 느껴진 경우는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네, 저기 좀 홍보도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쪽이라서 이렇게 그 컨텐츠에 해당되어 있는 게 좋은 내용만은 매번 실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광고 홍보용도 찍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좋아요 같은 거 좀 눌러주시고 홍보 나름대로 채널 링크 좀 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